안녕하세요. 아직 미혼이고요. 남자친구랑 결혼 생각 중입니다. 남들보다 빠르게 직장 생활을 시작해서 돈 버는 재미와 함께 소비하는 재미를 같이 알아버려가지고 이게 돈 버는 재미보다 사실 이 소비하는 재미가 훨씬 크기 때문에 즐겁죠. 신용카드 대금이 한 달에 평균 100만 원 넘게 나오다 보니까 카드값 막으려고 신용대출 받은 게 3,300이 되었습니다. 네. 결혼을 생각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축해둔 자산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었고요. 그동안 흥청망청 소비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군요. 빚도 갚아야 되는데 저축도 하고 싶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대야 될지 막막합니다. 남자친구한테는 이제 말을 했다고 했죠. 오픈하셨습니다. 오픈하셨는데 남자친구분이 아이고 그래도 개과천선 하신 모습 보고 그래 지금이라도 정신 차렸으니까 다행이다. 그러면 내가 옆에서 응원해줄게 하셔가지고 아주 슬기롭게 지금 이 상황을 극복하는. 누가 개과천선하고 이제 출소하셨다 그러니까 범죄자? 범죄 사실상 경제적 범죄를 저지르셨죠. 스스로에게. 그렇지만 이제 스스로에게. 다 만기 출소하시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사시려고 합니다. 대출 상환을 먼저 해야 될까요? 아니면 대출금 상환하면서 같이 저축을 해도 되는 걸까요? 이거에 대해서 이따 소장님이 한번 얘기를 해주실 거고요. 카드값은 12월까지 내면은 다 정리됩니다. 어떻게 해야 마이너스 인생을 청산할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자, 우선 저축은 10만 원이었는데 저축보험을 9만 원을 들었다. 네. 근데 이걸 생각하셨나요? 요번에 이제 사연 쓰고 나서 알아보니까 저축보험인 줄 알았더니 이게 종신보험이더라. 죽을 때까지 저축하는 죽어서 받는. 이분은 그 딱 무슨 계기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10월 전까지는 아무런 어떤 신경을 안 쓰고 사신 거예요. 돈에. 전혀. 전혀 신경을 안 쓰시고 내가 가입한 게 저축보험이겠거니 나중에 좋대거니 해가지고 가입을 하고 꾸준히 넣고 있다가 들여다보니까 죽으면 나올 돈. 그러니까 이건 어쨌든 그래서 해지를 하셨고 잘하셨고요. 지금 당장 뭐 내가 죽어서 어떻게 될지 그걸 고민하실 상황은 아니니까. 그다음에 주택청약 10만 원 뭐 이거는 뭐 넣으시면 될 것 같고 공과금 20만 원에 월세가 65예요. 근데 이게 보면 지금 240 정도 실수령 하시는데 25% 정도 거의 30% 가까이를 쓴 거잖아요. 그렇죠. 3분의 1을 그냥 공과금까지 주거비로 날린다는 건 뭐 거의 90만 원인데 90만 원이면은 버는 돈의 거의 40% 가까이를 주택에 쓴 거죠. 그러니까 사실 돈이 없는데 남은 돈을 또 이렇게 소비를 하다 보니까 계속 돈이 나가는 케이스입니다. 요거는 이제 바꿔야 되겠죠, 무조건. 그렇죠. 그런 댓글도 달리더라고요. 월세 막 40만 원짜리 이런 게 어딨냐 도대체 서울에 뭐 이런 얘기들도 하시는데 월세 40짜리 제가 잠깐 살아봤는데 반지하 방 2개짜리 14평 정도 12평에서 14평 정도 요 정도가 500에 40인가 아주 오래된 90년대 지어진 빌라에 반지하는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그런 게 좀 살기 좀 너무 힘들다 그러면 뭐 쉐어하우스를 찾으시든지 뭐 누군가 같이 살든지 소득 대비 주거비를 낮추라는 거지 그런 거 없으니까 저는 주거비 높일게요 하는 순간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나와요. 아니면 돈을 더 벌든지. 근데 그런 집 없어요로 끝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두 개 합쳐가지고 아무리 못해도 뭐 5, 60 안쪽으로는 막아야 되지 않을까. 아무리 못해도. 그리고 일단 월세가 아까우면 그 뭐 청년 같은 경우는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나 뭐 중소기업 이거 금리 보면 1.5%에서 2%예요. 그럼 막 1억을 빌려도 한 달 이자가 뭐 한 10만 원 남짓이니까 월세보다 훨씬 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알아보시면은 사실상 주거비를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다 보니까 그냥 뭐 월세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하시지만 그러지 마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험이 13만 원인데 지금 혼자 사시고 13만 원 너무 세지 않나요? 너무 세죠. 너무 세죠. 그러면 이것도 좀 많이 저것도 조절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월급이 어쨌든 부업 빼고 240 정도 받으시니까 지금 5%를 갖다 넣는 건데 너무 많은 게 아니까. 너무 많습니다. 이것도 그럼 한 얼마 정도로? 저것도 한 6, 7만 원이면 충분히 아마 예전에 가입하신 보험일 텐데 그 정도면 차고 넘치죠. 특히나 여성분들은 같은 나이의 남자에 비해서 또 위험률도 낮기 때문에 보험료 저 정도면 그렇죠. 뭐 사고 날 확률도 상대적으로 좀 낮으시니까. 거기다 지금 통신비 이거 지금 너무 아깝네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알뜰폰 하면 100원. 100원으로 할 수 있는 게 요즘에 있다고 하니까 알뜰폰 쓴다고 해서 누가 아무도 뭐라고 안 하잖아요. 뭐 티도 안 나고. 1,500배를 내고 있는 건가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핸드폰 그게 있는 것 같아요. 할부. 휴대폰 할부. 어떤 분들은 핸드폰 자주 잃어버려가지고 2대분을 막 내고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니, 일단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잃어버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할부로 사? 새 거로? 당근 마켓 이런 거 가면 진짜 중고폰 이거 완전 뭐 15만 원, 20만 원짜리를 사서 새 거요? 20만 원이요? 그렇지만 이분은 개과천선하고 출소하셨다는 거. 물론 이게 과거입니다. 여러분들 좀 너무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다만 식비가 10만 원이네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지? 제가 보기에는 다른 거에 나가서
먹을 돈이 없는 거 아닐까? 아 그런 건가? 아니면 이제 여기서 카드로 그동안 많이 하셨지만 근데 이게 요건 좀 이따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부과 시술은 이제 10월 1일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그래가지고 안 드시고 70만 원을 썼다는 거는 사실 1년에 거의 8,900만 원인데 이거는 좀 너무 과한 게 아닌가. 너무 과했어요. 저희 연예인들이나 막 한 달에 몇 천씩 버는 분들은 그분들은 그게 이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외모 관리를. 투자비죠 어찌 보면은. 근데 이런 거는 사실 그런 것도 아니니까. 그럼 차라리 이 정도 쓰실 거면은 뭐 인플루언서나 뭐 이런 거 되셔가지고 한 700만 원 벌 수 있으면 저걸로 이 정도 써도 되지 않을까. 자 이거는 이제 신용대출 받다 보니까 이제 대출 이자도 좀 내시고 헬스장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본인을 가꾸는데 많이 돈을 쓰셨고 그렇게 하다가 아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포기할 수 없는 소비는 헬스장인데 제가 봤을 때 이것도 포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러닝화 하나 사가지고 러닝 열심히 하시고 그다음에 러닝을 이제 한강 쪽이나 뭐 이런 데로 뛰는 거예요. 요즘 같은 날씨는 그런데. 그리고 어디 산으로도 가는 거지. 산 중턱에 있잖아요. 산 중턱에 헬스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있고. 사실 여성분들이 그 헬스장 기구가 엄청 대단히 많이 필요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홈트나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요즘 헬스장이 너무 비싸진 게 대부분 이제 뭐 PT 막 연계해가지고만 그런 것도 있죠. 결제하는 것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진짜 무슨 뭐 6개월에 무슨 10만 원 이래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은 거의 가면 다 이제 뭐를 트레이너 분들이 잠깐 앉아보세요 해가지고 하고 꽤. 저는 이 헬스장이 좀 이걸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게 이게 월 3만 원인데 이걸 뭐하러 할게요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걸 위해서 나가잖아요. 가서 매일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당연히 뭐 사람들을 만나니까 내가 뭐 정말 거적대기 입고 운동할 수도 없잖아. 또 운동복도 또 사야 되거든. 그렇구나. 또 룰루레몬 막 이런 것도 막 사고 막 레깅스도 사고 막 룰루레몬 엄청 비싸고 막 이런 브랜드요? 브랜드들 막 사고 막 이런 거 해야 되거든요. 난 헬스장 그거 또 헬스장 걸어가려면 뭐 해야 돼? 패딩 또 비싼 것도 입고 나가 춥잖아 또.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따져 보면은 이게 그런 거죠. 이거를 하는 순간 추가로 소비가 더 늘어난다. 제가 봤을 때 이건 100% 늘어납니다. 차 사는 것, 헬스장 다니는 거 이런 거 다 이제 추가 소비가 붙는 것들.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집에서 운동하셔도 제가 봤을 때 여성분들은 뭐 고중량을 막 치고 이런 것들도 아니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러닝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산을 보면은 1,100만 원 정도 있는데 파킹 통장 100만 원, 보증금 1,000만 원. 그다음 이게 다네요. 사실 보증금 1,000만 원이 답니다. 주택청약 이제 10만 원인가요? 이제 10만 원. 그러니까 10월에 정신 차리고 11월에 한 번 넣고 12월은 아직 안 빠져나갔으니까 이제 10만 원. 월 10만 원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참 생소한 숫자죠. 지금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부채가 지금 100만 원이 줄었던 것도 이제 10월달에 갚으면서. 근데 지금 보면 신용대출 1, 2, 3, 4가 있어요. 그러니까 받고 모자라면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막 하죠. 그러니까 이거 정말 지금 위험한 상황이다. 언제까지 빈둥거릴래님 안녕하세요. 네. 제가 약간 좀 밑밥을 좀 깔아놓긴 했습니다. 이 방송을 사실 보고 있었고요. 댓글창이 너무 핫해가지고 제가 무서워가지고 댓글을 달지 못했어요. 괜찮습니다. 이분들이라고 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 분들 아니에요. 이분들도 아직 문제가 많으신데 아까 그 열심히 사는 분들 창은 되게 조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 좀 반성을 더 하게 되더라고요. 이분도 지금 신났습니다. 지금 신났어. 신나가지고 지금 나도 한마디 하고 싶다 막 이렇게 하시는데 자 어쨌든 근데 지금 이제 결혼 생각 중인데 남자친구한테 말하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이었을 텐데. 네. 남자친구의 어떤 반응은 어땠습니까? 처음에 딱 듣고는 많이 놀라기는 했는데 그래도 조금 바뀌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고 그래 그러면은 좀 옆에서 많이 도와줄 테니까 한번 할 수 있을 만큼까지는 자력으로 좀 갚아보고 안 되면은 도와주겠다. 안 되면 도와준다고요? 네네. 결혼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긴 하죠. 남자친구분은 좀 이렇게 좀 착실하게 좀 모으는 스타일인가요? 네, 아무래도 저보다는 더 잘 모으는 스타일이라서 제가 또 남자친구를 보면서 많이 반성도 하고 그래가지고. 잘 만났네요. 그러게. 그러면 남자친구분하고 데이트 비용도 지금 많이 아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데이트 비용은 그래서 요즘에는 집 데이트를 굉장히 많이 하고요. 또 남자친구가 요리를 되게 잘해요. 그래서 외식을 하는 것보다 집에 재료를 사가지고 많이 해먹는 쪽으로 바뀌었어요. 좋습니다. 그렇게 좀 아끼려고 하면 사실 많이 아낄 수 있거든요. 집에 있으면 굳이 뭐 비싼 옷 안 사도 되는 거니까. 그렇죠. 최대한 밖을 안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뭔가 밖을 나가는 일을 만들면 다시 그 소비의 그 심리가 생길지도 몰라요.
근데 맞아요. 나가니까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갑자기 개과천선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사실은 제가 9월 말쯤에 추석 연휴가 조금 길었잖아요. 네네. 10월 한글날 연휴까지 해가지고 그때 사실 아버지가 좀 많이 아프셨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목돈이 들어갈 일이 좀 있었는데 정말 마음 같아서는 정말 도와주고 싶은데 잔고를 보니까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때 하셨어요? 마이너스인지? 그거를 보고 정말 뼈를 너무 가루가 되도록 맞아가지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집에서. 내가 이걸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미안하더라고요, 너무. 이 저축이라는 게 사실은 어찌 보면은 뭐 되게 왜 저렇게 사냐, 궁상맞게 사냐 이럴 수도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목돈 들어가고 큰일 생기고 꼭 무조건 돈이 필요할 때 그럴 때 사실 그 많이 깨닫는 게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정신을 차리시고 출소하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집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집이 사실 너무 세거든요, 지금. 맞아요. 그래서 내년 3월에 이제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소장님 통화했을 때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안심전세가 되는 집으로 일단 이사를 해서 주거비를 줄일 생각이고요. 카드컵 같은 경우는 이번 달 급여 나오는 걸로 막으면 다 막아지고 또 이제 사연 보낼 때 적었던 그 한 달 급여가 최저 급여예요. 기본급만 나왔을 때도 이제 인센티브 제도여가지고 많이 벌면 한 달에 290, 300까지는 본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제가 소비를 더 많이 줄이면 남는 목돈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객관 문제는 더 집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가지고 계신 것들 중에 좀 팔만한 거 없습니까? 좀 뭔가 좀 중고로. 이미 다 팔아가지고 다 팔고 그 판 걸로 이제 카드값을 조금 더 빨리 메꾼 거예요. 카드값은 얼마나 쌓여 있었어요? 그럼 이거보다 더 많았나요? 3천보다? 네, 카드값은 사실 그 내야 되는 게 한 3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그거를 당근으로 다 팔고 지금 60만 원 남아 있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잘하면 되는데 소장님 한번 설명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신용대출 1, 2, 3, 4가 있는데 지금 대출을 갚아야 될지 저축을 할지가 고민이시니까. 원래는 저축보다는 비상금 남겨놓고 저축보다는 대출 갚는 게 맞아요. 그다음에 저게 1, 2, 3은 1금융권이고 신용대출 4가 2금융권 뭐 8%인가 이게 넘는 거였는데 저거부터 갚는 게 맞기는 한데 지금 주거비를 줄이려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받으려면은 20%는 내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억짜리 전세라고 한다면 2천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증금 1,000만 원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물고 내년 3월까지는 어떻게든 1,000만 원 확보하는 거. 그렇게 먼저 돈 모으고 전세 들어가신 다음에는 저것도 확 줄어드니까 월세나 이런 공과금도. 그래서 그걸로 이제 이 악물고 빚 갚아야죠. 차곡차곡.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전세를 얻을 때까지는 저축을 하시고 전세를 얻은 다음에 그다음에 저축되는 것들은 최대한 이자 높은 대출부터 갚는다. 네, 그렇게 사실은 지금 대출이 많기 때문에 대출부터 우선 갚으시고 그리고 대출 이율도 아마 높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저축하는 거 대비 대출 감독에 무조건 이득인 상황이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뭐 추가적으로 나중에 뭐 시간이 좀 나면 뭐 조금씩 뭐 다른 뭐 자산 투자에 대해서도 좀 공부해 보시면서 한 1, 2년 정도? 1, 2년 정도는 지금 우선 빚을 갚는데 좀 노력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네, 식대가 회사에서 사실 그 한 달에 20만 원씩 지원이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식대가 한 달에 10만 원밖에 들지가 않는 거고 그 신용카드는 사실 그 저번 달에 잘랐어요. 신용카드는 없고 그 대금만 남아있는 거 다 털어버리면 이제 끝나기 때문에 저도 최대한 이전 소비 습관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많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사실 저축도 하고 싶고 빚도 빨리 갚고 싶고 이런 마음이 조금 같이 들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좀 막막하긴 하더라고요. 이제 막 출소하면 정신 없어요. 세상이 너무 달라져 있어서. 세상이 많이 바뀌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축을 우선은 50%에서 뭐 60%? 그 정도를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시면 반대로 내가 써야 되는 돈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뭐 가능하면 70%까지 하시면 뭐 더 좋겠지만. 뭐 60%라고 가정하면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뭐 100 몇십만 원이다. 그럼 이걸로 월세 내고 공과금 내고 통신비 내고 다 내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면은 그때부터 방법이 보이거든요. 아까 통신비도 15만 원 내시는데 뭐 알뜰폰 같은 거 진짜 100원짜리들도 있으니까. 한 달에 100원이요. 통신비 같은 경우도 회사에서 50%는 지원이 나오기 때문에 인터넷, TV, 휴대폰 다 포함해서 15만 원이고 50% 지원받으면 한 달에 내는 건 거의 6만 원 정도라서. 그러면 그래도 100원짜리 알뜰폰으로 바꾸면 회사에서 50원밖에 안 줘요? 그러면은 그
지원이 안 돼요. 근데 지원을 안 받아도 네. 내 돈 6만 원 내느니 맞아요. 내 돈 6만 원 내느니 내가 그냥 100원 내는 게 낫잖아요. 네,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지원을 받으니까 내가 네. 돈 버는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쓰는 돈이 얼마인가를 생각해 보면 네. 여기다가 쓰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뭐 다른 거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네. 보험 같은 것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좀 뭐 건강에 보험도, 어떤 네. 가족력이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아버지가 암이셔가지고. 그러면 또 애매한데. 네. 그러면 하나 암보험은 좀 유지를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 정도 가격이면 그래서- 되게 빵빵해요. 아마 네. 종신보험 아니에요? 저것도 설마? 아니요, 저거는 실비랑 네. 암이랑 산의보험만 포함해가지고 들어있어요. 거기에 그러면 아마 저거 들어있죠. 2번비. 네, 입원비도 들어있습니다. 그쵸. 2번 일당. 네네. 그거 쓸데없이 비싸기만 하고 입원할 일 없거든요, 사실. 네네. 그런 거 빼세요. 입원 일당 뭐 이런 거. 네, 그런 거 빼도 꽤 많이 줄어요. 2, 3만 원 정도 줄어들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네. 한번 저도 알아봐야겠네요.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남자친구랑 이제 네네. 결혼을 생각하고 계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렇죠. 이제 네. 결혼을 할 마음도 있으시면은 네. 우선은 남자친구가 뭐 빚을 갚아준다고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최소한 네, 절대 생각 안 합니다. 최소한 내가 다 갚고 맞아요. 제로 정도 만들어 놓고 네. 그다음에 네. 내가 이렇게 변했다라는 걸 보여준 다음에 그다음에 결혼을 해야 둘이서 또 이제 네. 차근차근 갈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바뀌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더 좋은 건 뭐냐면 사람이 한 번 바뀌면 또 독하게 네.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네,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했던 것들은 뭐 잊을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는 난 다른 사람으로 살겠다. 네. 라고 생각하시고 네. 헬스장도 좀 가능하면 좀 끊고 끊겠습니다. 달리기로 야. 동네 뭐 이렇게 러닝 같은 거 이런 걸로 네. 좀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뭐 질문이나 뭐 이런 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신가요? 우선은 댓글창이 정말 많이 핫하긴 한데요. 정말 개과천선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이전 소비 습관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정말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서 저도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송에 탄 것도 굉장히 그럼요. 심각한 사연이기 때문에 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기회를 조금 빌려서 앞으로 좀 더 나은 모습으로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영상이 하나 남아 있으면 내가 이제 앞으로 저축할 때 힘들 때가 있거든요. 네네. 뭐 지치고 되게 힘들 때 요거 하면 다시 보시면서 내가 저 땐 저런 얘기를 했구나라고 네.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좀 마음을 좀 다잡는 계기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두 분 네. 잘 빚 정리하셔가지고 꼭 결혼까지 네.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알려주세요. 중간중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이게.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정말 그 마음 다잡고 우선 지금은 뭐 빚을 갚으면서 그 성취가 있어야 됩니다. 뭐 빚이 3천이었는데 2천으로 막 몇 달 만에 줄고 막 1,000으로 줄고 그렇지. 제로가 딱 되는 순간 그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한 3,500, 한 3,300, 400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네. 앞자리가 3에서 2로 바뀌고 1로 바뀌고 이러면서 쾌감을 느끼실 것 그런 같습니다. 식으로 좀 비용을 최대한 줄이면서 한번 갚아보자.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뭐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해 주신 것. 것들. 월세에서 전세로 가는 거 버팀목 전세자금. 9.85짜리였어요. 저러면 이제 저축하는 게 의미가 없죠. 네. 저희 근데 이게 줄줄줄 새 나가는 9.85를 사실 신용대출로 빌린다는 거는 네. 센 거예요. 세죠. 진짜 센 거예요. 이게. 진짜 세죠. 왜냐면 특히 이제 소비를 통해 가지고 왜냐면 이 정도면은 섣불리 빌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게 딱 그거잖아요. 우리가 연 10%? 네. 그게 좀 무슨 물건 사는데 10% 할인 그러면은 그래 뭐 이 정도인데 저거 10% 할증 붙여서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앞으로 네. 마음 다 잡으시고 이 영상을 이제 한 번씩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틀어 놓으시면서 다시 한번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네. 생각하시면서 좀 바꾸시면은 한 1년 정도 바짝 하시면 대부분 없어질 테니까.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 그래도 사연 보내주시고 이런 분들은 이제 개과천선에서 뭔가 바꾸려고 하시는 분들 그럼요. 이 영상 지금 안 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저기 막 아직 출소 못 하신 분들이 더 문제야. 지금 알고리즘에 전혀 안 뜨는 분들이 사실은 문제지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셨다는 것 자체는 이미 네. 의지가 강력하시다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좀 더 응원을 많이 응원을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아마 이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뜨끔하신 분들이 있어. 나도 9.85는 너무 심했다. 난 6%인데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도찐 개찐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좀 정신 차리고 빚 갚고 돈 네. 모아가지고 차곡차곡 자산을 쌓기를 바라봅니다.